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변경희 교수님 모시고 조직검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구독률이 떨어져서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야 저희 그 에너지올릭스가 힘을 내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조직검사의 일반적인 염색법 그리고 이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광항체 검사법, 형광염색법 혹은 이미지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지난 시간의 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피부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조직 내에 다양한 층으로 있다 보니까 이 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직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H&E 방법도 있고, 파이버를 이제 스테이닝을 해서 콜라겐 파이버라든지 엘라스틱 파이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파이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디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뭐 멜라닌을 스테이닝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어떠한 타겟 단백질을 이렇게 디텍한다기보다는 화학적인 산염기 반응으로서 이제 확인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던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단백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하이프 같은 것들을 주면, 열을 주면 희샥 프로테인들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어디에 희샥 프로테인들이 있지? 또는 희샥 프로테인이 올라갔나 떨어졌나를 보려면 이거는 산염기 반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희샥 프로테인의 안티젠을 디텍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거를 면역 염색법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 염색법 중에서도 이제 갈색 반응으로 나오는 거, 효소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 희샥 프로테인이 멜라노사이트에 있나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있나 이러려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희샥 프로테인도 필요하고 멜라노사이트를 디텍할 수 있는 마커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항체를 사용했을 때 둘 다 갈색 반응으로 나타나 버리면 얘가 어느 게 희샥 프로테인인지 어느 게 멜라노사이트인지를 모르니까, 그럴 때는 형광항체법을 이용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디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광항체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서브미션 해보면 요새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정확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돈이 더 드는 거. 네, 돈이 더 드는 거. 돈이 더 드는 거. 돈이 많이 드는 거. 네.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냥 희샥 프로테인이야 라고 하면 믿어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희샥 프로테인이 어느 세포에서 발현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희샥 프로테인이 발현돼 이러면은 그냥 RNA 레벨만 봤어도 뭐 괜찮았는데, 이제는 리뷰어들이 하는 질문들은 이제 RNA는 실제 펑션을 하는 게 아니고 펑션을 하는 프로테인을 봐야지 정확하게 본 거지. 엔드 프로덕트까지 네, 봐라. 엔드 프로덕트까지 봐라. 네. 그래서 뭐 RNA 레벨까지 보면은 뭐 한 임팩트 팩터가 한 1점, 2점, 3점 이렇게 되고, 한 뭐 5점 이상으로 가는 거는 RNA로 이렇게 해버리면 너희들 정신이 없구나 라고 이제 우리 무시하니? 네, 이러면서 너희들 이게 어떤 저널인데. 네. 그래서 반드시 코멘트로 대부분 다 이제 프로테인 레벨로 봐라.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리비전을 주고 프로테인으로 봐라 이렇게 하고, 사이언스도 별로고 그러면은 그냥 리젝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형광항체법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논문들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는
이번 달에 억셉이 됐죠. 하이프를 가지고 지방 증식 논문을 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찌됐든 이제 희샥을 주면 스템셀에서 실리아가 길어져서 이제 지방세포의 증식을 돕는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키는 스템셀에서의 실리아였단 말이죠. 그러면 한 피겨 내에서 스템셀도 보여줘야지 되고 실리아도 보여줘야지 되니까 둘 다가 이제 프로테인으로 디텍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갈색 반응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형광 염색을 하는 건데 두 개기 때문에 이중 형광 염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중형광 염색 몇 가지까지 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요새는 기기가 또 발달해서 10가지까지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까지 되나? 현실적으로는 10가지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 하잖아요. 네. 근데 두 개가 머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머지가 되면 뭐 보라색 되나요? 보라색 노란색이 된다. 노란색, 네.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제 노란색은 다른 거 하고 또 또 겹치니까. 겹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네 가지 가지. 정도를 이제 맥스로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때 사용되는 게 형광항체법이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제 디텍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떠한 거냐면은 그러면은 항체에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이러한 게 붙어져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작업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이제. 먼저 어떤 물질에 뭘 항체를 붙여놓고 네, 그러니까는 여기 조직이 있으면 항원을 A라는 항원을 디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희샥 프로테인이면 희샥 프로테인을 디텍하기 위해서 이제 항체를 먼저 붙이죠. 그 항체의 색깔을 입히게 되는 네. 거죠. 그때 이제 색깔을 입힐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는 이제 자기가 예쁜 색으로 정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형광 항체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무조건 안 배우셨다 그래.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그런 학생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새 학생들 보면 1년 지나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희 때는 갈색만 본 것 같은데. 에이. 배우셨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얘가 저희 이제 논문에 실은 거죠. 네. 이제 시간별로 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게 항체인 거예요. 멜라노콜틴 리셉터 1. 네. 그렇죠. 그래서 리셉터 1을 이제 세포에서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붙인 거예요. 그럼 파란색은 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핵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되는지 이렇게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색을 볼 때도 이제 형광 염색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두 개 입혔죠. 네.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입혔죠. 네. 또는 얘는 이제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머지가 돼서 사이언 컬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단백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있는지 다른 위치에 있는지 하나의 세포에서 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이중 형광 염색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그 그림에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있는데요. TLX3라고 하는 프로테인하고 그 프로테인이 있을 법한 곳의 위치를 머지에서 색깔을 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프로테인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같은 프로테인이어도 예. 기능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샥 프로테인이라고 하면 희샥 프로테인의 발현량으로도 기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프로테인이 어떠한 라이간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리셉터 주변에 있어야지 될 거고 트랜스크립셔널 팩터로서 작용하려면 핵에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도 그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프로테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프로테인을 넣고 그다음에 위치 마커들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 컬럼은 핵의 마커하고 같이 넣은 거고, 뉴클리어스네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 컬럼은 이제 ER의 마커하고 같이 넣은 걸로 봐서 핵하고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 거는 보면은 ER의 마커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위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TLX3라고 하는 단백질은 핵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때는 이렇게 이중형광 염색법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럼 교수님 이 염색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TLX3 프로테인의 양의 정도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양의 정도는 인텐시티를 색깔, 가지고 네, 인텐시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가 조금 살짝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웨스턴 블러팅이라든지 그냥 발현량 정도로만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연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네.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가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죄송한데 이 형광 항체나 이런 게 비싼가요? 비싸죠. 비싼가요? 이게 한 예를 들면은 한 50 마이크로리터. 50 마이크로리터. 네, 50 마이크로리터.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요. 50 마이크로리터가 리터에 10의 마이너스 네. 6승이 붙었습니다. 얼마인가요? 평균 부가세 별도로 한 60만 원 해요. 66만 원이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니까요. 네. 엄청나게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양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는 66만 원이라 그러면 네. 그거 실수로 한번 엎거나 하면 그러면은 그 연구는 나가야죠. 그래요. 인건비보다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하려면은 항체가 2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2개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쉬운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좀 사이언스가 많이 올라가서 리뷰어들이 이제 해야지 억셉 시켜준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논문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렇게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화려해지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리비전 중인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 임팩트 팩터 7.6점짜리 논문을 가지고 쭉 RNA 레벨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디터가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이 동일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코멘트했냐면 아무것도 없어, 사이언스는 없어요. RNA로 본 걸 프로테인으로 봐라. 그러면 억셉해줄게. 돈 좀 더 써, 이런 돈 좀 거죠? 더 써. 이러한 시기니까 앞으로는 점점 논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면 일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 과거의 방식의 바이옵시 방법만 가지고 자꾸 논문 그 서미션 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옆에서 보면 제가 기분 상하실까봐 말씀은 못 드리고 저렇게만 보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면 더 우리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쵸. 들 때가 너무 맞아요, 많아서요. 맞아요. 사실 저희 논문 쓰고 있는 의사들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네.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수도 있거든요. 있고. 네네. 그렇기 실험하면서. 때문에, 네, 실험하면서 미처 몰랐었던 건데 근데 이제 하고 보면은 뉴 파인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네. 사실은 이게 조금 연구를 직접 하시지 않는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게 데이터가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려워도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 조금 공부를 그러니까 하셔서 지금 제가 저희 에너지홀릭스에서 우리 변 교수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실험은 연구원들과 석박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논문을 못 읽어요. 이걸 이해를 그쵸. 못하면 얘네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논문 읽으시거나 책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네.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다른 리버 연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로케이션 아실 같은 거볼 필요는 필요가 없죠. 없을 네. 텐데
이제 스킨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레이어가 있으니까요. 네,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염색법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는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조직으로 봤을 때 파이버 같은 경우, 엘라스틱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파이버가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턴오버. 네. 그리고 또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페필러리 더미스에서 있는지, 는 건지, 레티큘라에서. 네, 레티큘러에서 는 건지, 아니면 지방 쓸데없이 지방 쪽에 가서 이제 파이버들을 많이 만드는 건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조직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늘었으니까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려면 이제 앞쪽에서 했었던 뭐 예전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 뭐 H&E 스테이닝이라든지 메손 트라이크롬 스테이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손 트라이크롬 뭐 파이버죠. 근데 거기에 콜라겐 타입 1인지 3인지 뭐 이런 거를 알 알 수 수가 있는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시 이러한 면역 염색법을 아셔야지 좀 분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